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는 찰나의 순간부터 다시 깊은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 인생은 거대한 선택의 연속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잣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의 평온을 선택의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갈등이 적고 결과가 뻔히 보이며 혹시 모를 위험 요소가 사전에 차단된 길.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길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락한 길 위에 서서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속삭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야. 이것이 어른스러운 판단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이야.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굳게 믿고 있는 그 옳은 선택은 과연 객관적 진실에 기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이라는 괴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급하게 지어 올린 아주 세련되고 그럴싸한 변명에 불과합니까? 우리는 평온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감옥의 창살을 정의와 신중이라는 금칠로 도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선택한 그 평온함이 사실은 성장을 멈춘 대가로 얻은 안락사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안락하게 속여온 안전이라는 거대한 함정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파헤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비겁한 민낯을 정면으로 응시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 거친 야생에서의 선택은 곧 죽음 아니면 삶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이었습니다. 수풀 속에서 정체불명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호기심에 가득 차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며 확인하러 다가갔던 개체들은 대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소리만 들려도 앞뒤 재지 않고 일단 도망치고 보았던 소위 겁쟁이이자 안전지상주의자들만이 살아남아 그들의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었습니다. 즉 현대인인 우리의 몸속에는 대담한 모험가보다는 영리한 도망자의 피가 훨씬 더 짙게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막 우리 안에는 도망자의 피가 흐른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됩니다.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 생존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린 맹수에게 잡아먹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낯선 변화, 익숙하지 않은 도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할 때 인간이 처음 포식자를 만났을 때와 같은 강도의 경보음을 울려댑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이나 낡았지만 안정적인 관계를 깨는 혁명적인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고도의 논리적 판단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아주 원시적인 본능적 거부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을 생물학적 생존으로 인식하고 위험을 존재론적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뿌리 깊은 본능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선택하는 주체입니까? 아니면 단지 살아남기 위해 본능에 굴복하고 있는 개체입니까?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사실 살고 싶다는 절규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뇌는 체중의 단 2%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모하는 지독한 에너지 과소비 장기입니다. 그래서 뇌는 진화의 과정에서 최소 노력의 법칙을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선택하는 행위는 엄청난 인지적 부하를 일으키며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반면 늘 하던 방식, 늘 만나던 사람, 늘 가던 길은 뇌가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하는 자동 항법 장치와 같습니다. 뇌에게 익숙함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상태인 셈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처할 때 뇌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며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이게 맞는 거야.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이죠. 이 달콤한 자기 위안에 취해 우리는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도려내 버립니다.
뇌는 사실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뇌의 일차적이고 유일한 목표는 오직 현상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아껴서 내일까지 이 생명체를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안전함이란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우리에게 던져준 사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탕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동굴 밖의 찬란한 빛보다는 동굴 안의 익숙한 궤적을 옳은 장소라고 믿게 됩니다. 뇌의 보수적인 관리 시스템이 우리의 위대한 도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가장 무거운 수면제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사회적 동물로 진화해 왔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선사시대의 기억은 우리 DNA에 깊은 공포의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가는 길을 볼 때 본능적으로 강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그 길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구심이 들 때조차 혼자 바른 길을 가며 겪어야 할 고독한 투쟁보다는 여럿이 함께 틀린 길을 가며 나누는 따뜻한 유대감을 선택합니다. 이를 사회심리학에서는 동조 효과라고 부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집단적 안전이라는 가상의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요즘 세상에 이게 상식이야 라는 말로 내 선택의 빈약한 정당성을 보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비극은 다수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광기 어린 합의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중 속에 숨는 행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타인에게 슬그머니 전가하는 가장 비겁한 회피 전략입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평온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선택이 옳아서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 남겨지는 그 시린 외로움을 견딜 재간이 없어서 우리 속에 섞여드는 것입니까? 다수의 선택 뒤에 숨은 평온은 당신의 개성을 죽이고 당신의 영혼을 평범함이라는 늪에 빠뜨리는 가짜 평화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끔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홀로 광야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진짜 선택의 시작입니다. 군중의 온기는 당신을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당신을 녹여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비겁하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만큼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입체적인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길을 선택해놓고는 그 선택 위에 정의, 책임, 신중이라는 이름의 비단옷을 겹겹이 입힙니다. 나는 지금 비겁한 게 아니야. 가족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라거나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무책임한 일이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나태함을 여유로 둔갑시키고 비겁함을 현명한 인내로 치켜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인간의 놀라운 예술적 합리화 능력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뜨거운 목소리가 터져나오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철없는 칙이라고 억누르며 안전을 택한 자신의 결단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한지를 강변합니다. 이 정교한 자기기만 기술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초라한 민낯과 마주하지 않고도 매일 밤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영혼의 성장이 완전히 멈춘 아주 깊고 치명적인 마취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수많은 명분이 사실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가면은 아닌지 우리는 뼈아프게 스스로를 신문해야 합니다. 합리화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진실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당신의 정의로움 뒤에 숨은 공포를 찾아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불확실성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때로 확실한 불행이 불확실한 행복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 기괴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직장이 지옥 같고
지금의 인간관계가 나를 매일 갉아먹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고통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반면 그곳을 박차고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모르는 세상은 그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상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몸집을 불려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현재의 삶에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감당할 혹은 통제할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발이 땅에 닿아 있는 현실주의자라고 자찬하지만 실상은 변화라는 파도 앞에서 다리가 풀려버린 겁쟁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선택은 결국 우리를 좁은 동굴 속에 안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굴벽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만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변화라는 괴물은 사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 괴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괴물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태양이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의 실체는 결국 용기 없음의 가장 세련된 수사학일 뿐입니다. 행동경제학에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말이 우리가 왜 그토록 지독하게 안전에 집착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수많은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무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비대칭적인 심리 구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선택이 가져다줄 엄청난 이익보다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를 잃게 될 가능성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본전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시간, 돈, 감정의 노력이 아까워 그것이 명백히 틀린 길임을 알면서도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손실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결합하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이라는 늪에서 발을 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진취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안주하는 수동적인 수비자로 전락합니다. 안전한 선택이란 결국 마이너스를 피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며 거기에는 인생을 플러스로 바꿀 역동적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무언가를 얻어가는 축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뺏기지 말아야 할 전쟁터로 보십니까?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무언가를 버리는 과정이며 그 버림 끝에 새로운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안전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콤한 휴식과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선택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우리 삶에는 관성이라는 무서운 무형의 힘이 생겨납니다.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물리적 힘이지만 인간의 삶에서 관성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벽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꿈꾸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내부로부터 서서히 썩어가듯 선택과 도전을 멈춘 삶은 정체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정적인 삶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뒤돌아보면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서서히 지어 올린 정교한 무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야성이 도련해지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며 오직 익숙한 궤적에만 반응하는 좀비 같은 상태. 안전한 선택이 층층이 쌓여 만든 성벽은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든든한 요새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됩니다. 안주는 편안한 안식이 아니라 영혼이 서서히 꺼져가는 죽음의 행진입니다. 당신의 안전함이 당신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스스로의 숨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익숙함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당신의 발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 한 당신의 내일은 어제의 복사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안전한 길을 거부하고 기꺼이 가시밭길을 걸었던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전진해왔습니다. 만약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가
당시 교단의 강력한 권위와 자신의 안위를 고려해 안전하게 침묵하는 길을 택했다면 과학의 혁명은 수백 년 뒤로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역사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일본의 기세가 저리 강한데 저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가족의 안전과 생존이 최우선이다라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주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초인이었겠습니까? 그들도 죽음이 두렵고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며 불투명한 미래 앞에 가슴이 떨리던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존 본능을 가진 평범한 개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물학적 생존의 안전보다 인간 존엄의 가치와 역사적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옳은 선택은 대개 불편하고 위험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외롭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본능의 굴레를 벗어던진 진정한 자유인의 긍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안전을 택해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만 명의 순응하는 군중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향해 당당히 한 걸음을 내디딘 그 한 사람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역사의 어느 페이지에 남겠습니까? 안전한 망각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기억입니까? 진정으로 옳은 선택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이제 우리는 옳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내려야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린 결정이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평온하게 하고 아무런 긴장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옳은 선택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밤잠을 설칠 만큼 두려우며 주변의 비난과 오해가 예상되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진짜 옳은 선택일지 모릅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장은 안락함의 경계선이 끝나는 그 지점, 즉 참기 힘든 불편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비로소 일어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금과 옥조처럼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가 세워둔 삶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고통스러운 찰나, 그 뼈아픈 불편함을 기꺼이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가두고 있던 내부 구조의 알껍데기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옳은 선택은 당신을 안심시키고 잠들게 하는 달콤한 자장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뺨을 세차게 때려 각성시키고 당신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 비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천둥소리입니다.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마약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음은 안락한 소파 위에 있지 않고 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갑판 위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갑판으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하고 끈질긴 안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당장 모든 것을 내걸고 무모한 모험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 자신의 본능을 아주 객관적으로 마치 제3자를 보듯 차분히 응시하는 훈련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려는 진짜 심층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변화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자답하십시오. 내면의 비겁함과 두려움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직시하는 순간 본능이 당신을 휘두르는 힘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들이 모두 찬성할 때 나만의 논리로 당당히 반대 의견을 내어보기,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적을 읽어보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가슴 뛰는 취미나 프로젝트에 도전해보기. 이러한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모여 당신을 가두고 있던 견고한 동굴벽의 틈을 만듭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낯선 공기와 빛이 당신의 잠들었던 야성을 다시 깨울 것입니다. 안전한 동굴 밖은 분명히 춥고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동굴 안의 희미한 횃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한 은하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내딛는 그 위대한 첫걸음이 당신을 그저 생존하는 동물에서 사유하고
창조하는 존엄한 인간으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당신의 오름은 안녕합니까? 영상을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굳게 믿으며 내려온 그 수많은 결정들, 그것은 진정 당신의 자유의지였습니까? 아니면 겁에 질린 조상의 유전자가 당신에게 내린 강제적인 명령이었습니까? 안전이라는 달콤한 독배에 취해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유일무이한 인생이라는 항해를 져 고요한 항구 안에서만 뱅뱅 돌다 허무하게 끝내려 하지는 않습니까? 거친 풍랑이 없는 바다는 결코 유능하고 강인한 항해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항구에 묶여 안전하게 썩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 대양의 집채만 한 파도를 가르고 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태어난 위대하고 신비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제 그만 안주에 닻을 올리십시오. 당신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고 있는 안전이라는 이름의 낡고 녹슨 밧줄을 단칼에 끊어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선택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진정한 자유와 성취로 이끌 유일한 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름이 부디 안락함이라는 무덤에 매몰되지 않기를, 당신의 선택이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 고귀한 실존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당신의 항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닻을 올리고 나아가십시오.